한국인데 마치 일본의 삿포로를 놀러 온 느낌을 내면서도 다양한 놀거리와 먹거리로 즐길 거리가 풍성하고 서울에서 보통 3시간이면 도착해 가까운 근교 여행지로도 딱인 강원도. 지난번 속초 여행에서 너무 만족스러워 또 한 번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엔 동해, 강릉, 속초까지 모두 내돈내산으로 솔직하게 리뷰해드립니다. 6월 중순에 다녀온 강원도 여행. 뚜인로그에서 최신 버전으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동해로 떠나볼 건데요. 가는 길에 바다가 보이는 동해휴게소에 들려서 한옥촌도 한번 구경해주고요. 다음 코스로 라벤더 축제가 진행 중인 무릉별 유천지로 향했습니다.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되는데 한국의 삿포로로 불릴 만큼 예쁘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우선 입장권은 1인 기준 성인 6,000원, 아동 3,000원이었고요. 라벤더뿐만 아니라 스카이 글라이더, 알파인 코스터 등 액티비티도 있어요. 또한 짐이 많은 관광객을 위해 락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입장 후 연보라색 보도블럭을 따라 걷다 보면 이렇게 라벤더 정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크게 3군데 정도로 라벤더가 가득해서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큰 편이었어요. 이렇게 사이길로 들어가서 관람 및 촬영이 가능해 원하는 장소 선점하시면 돼요. 라벤더와 대비되는 하얀색 옷을 입고 가시면 사진빨이 더 잘 받는 느낌이었고, 하나 주의하실 부분은 꿀벌들이 많은데 건드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해요. 보통 1시간이면 관람하고 나오기 충분한데 시간 여유 있게 잡고 오셔서 이곳저곳에서 사진 남겨보시길 바라고, 연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혹은 가족 단위 모두 안성맞춤인 여행지였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어린 왕자 포토존도 있으니 사진 한번 남겨도 좋겠죠? 관람을 마치고 4층에 위치한 무릉별 유천지 전망 카페에서 빵과 음료 등 디저트 타임을 가져도 좋은데 다들 요 아이스크림을 꼭 시키더라고요. 시멘트 아이스크림은 하나에 6,500원으로 가격은 조금 사악하지만 달콤한 흑임자 맛으로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맛이라 자신있게 추천드려요. 참고로 카페에서도 외부 공간으로 나가면 무릉별 유천지의 전망을 볼 수 있어요. 가까이서 바라보는 느낌과는 또 다르니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1층엔 다양한 기념품도 팔고 있으니 구경해보세요. 저는 귀여운 마그넷 하나 사왔답니다. 끝으로 주차는 가까운 제2주차장 이용을 추천드리고, 원래는 주차비가 소형은 2,000원, 대형은 5,000원인데 라벤더 축제 기간엔 무료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점심시간이 되니 배가 출출해 거동탕수육으로 향했습니다. 우선 주차는 맞은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무료 주차가 가능했고요. 웨이팅이 길기 때문에 키오스크로 주문 먼저 하시면 됩니다. 저는 토요일 12시쯤 방문해서 현장 웨이팅을 걸었고 30분 정도 기다렸어요. 가장 먼저 나온 건 거동탕수육인데 반반 중 사이즈가 24,000원입니다. 거동탕수육은 돼지고기와 문어를 함께 튀겨낸 것으로 유명해졌는데 일반적인 맛의 오리지널과는 다르게 매콤한 맛은 마치 닭강정 같아요. 소스에 같이 나오는 파인애플, 오이랑 함께 먹으면 매운맛이 중화되더라고요. 그리고 짜장면은 한 그릇에 7,000원으로 양은 적당했는데 섞을 때부터 약간 소스가 적은가 싶었거든요. 먹어보니 제 입에는 간이 약하고 좀 슴슴했어요. 개인적으로 거동탕수육이 시그니처니까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주말엔 캐치테이블 원격 웨이팅도 가능합니다. 제가 방문한 날엔 오후 4시 반부터 가능했거든요. 방문 전에 어플 한번 체크하고 가시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라운드어바웃이라는 카페인데요. 속초엔 텐마루 커피가 있다면 요즘 동해엔 라운드어바웃이 핫해요. 시그니처인 흑임자 커피가 5,800원으로 처음엔 섞지 말고 돌려가면서 먹고 반전도 남았을 때 섞어서 먹으면 되는데 약간 씁쓸하면서도 고소하고 달달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낮에는 해가 쨍쨍해서 좀 시원한 스팟이 없을까 해서 방문한 천곡 황금 박쥐동굴.
입장료는 성인 기준 5,000원이고 차를 가져오시면 주차비 1,000원을 받아요. 2,000원짜리 상품권이 인당 한 장씩 포함이라 내부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해요. 우선 안전한 관람을 위해 동굴 입구에서 안전모는 필수로 착용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내 중심부에 자리한 천연 동굴이라서 그런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동굴 내부는 꽤나 쌀쌀한 편이기에 바람막이 같은 외투를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층고가 낮은 편이라 고개나 허리를 숙여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운이 좋으면 황금박쥐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아쉽게도 저는 보지 못했고 대신 동굴에서 반짝이는 라이트쇼를 볼 수 있었는데 은근 예쁘더라고요.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평소엔 볼 수 없었던 희귀한 볼거리가 더 많아지는 느낌이었는데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보고 나올 수 있어 동해여행 시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탐험하며 공부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아까 받은 상품권을 쓰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커피나 스무디 등 주문 음료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기다리면서 기념품도 간단히 구경해봤습니다. 딸기 스무디는 새콤달콤하니 더위를 식히기 딱이더라고요. 이제 동해에서 강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차로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편이에요.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인스타에서 정말 핫한 강릉 길감자인데요. 긴 웨이팅을 자랑하는 곳답게 대기할 때 둘러볼 수 있는 소품샵도 마련해뒀어요. 일행분이 계시다면 대기할 때 한번 구경해보세요. 그래도 생각보다 줄은 금방 빠지는 편이라 픽업까지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소시지 길감자는 4,200원으로 저는 200원 내고 바질 소스 추가했어요. 안에 소시지가 들어가고 겉은 감자전 같은 질감이라 좀 특이했는데요.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음식이라 더 인기 있고 바질 소스 추천해요. 감자 자체로 즐기고 싶다면 컵 길감자를 드시면 됩니다. 이번엔 피카츄 소스를 추가해 먹었는데 감자 반죽만 있다 보니 먹다 보면 약간 물리더라고요. 오전에 가면 가성비 끝판왕 1,000원짜리 추러스 길감자도 맛볼 수 있다고 하니 방문 예정이라면 일찍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먹방은 예상치 못하게 발견한 핫템으로 일본에서 핫한 디저트죠? 바로 자지 푸딩입니다. 한국 세븐일레븐에도 들어왔더라고요.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우유 푸딩으로 소개해 주셔서 먹어봤는데 하나에 4,000원이면 좀 비싸긴 해도 부드럽고 진한 우유 맛이었어요. 길감자에서 중앙시장으로 가는 길에 있으니 궁금하면 도전해보세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오버웨이 카페입니다. 옥수수 타르트가 제일 유명한데 4시쯤 방문했더니 다 팔려서 새로 굽고 있더라고요. 토요일은 보통 4시 반이면 홀을 마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포장도 상관없다면 오후 4시쯤 들리셔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따끈따끈한 타르트를 맛보시는 것도 좋겠죠? 옥수수 타르트는 한 개에 6,800원이고 진짜 옥수수가 올라가 있어요. 달콤하면서도 크리미한데 방금 나와서인지 더 맛있더라고요. 오버웨이트는 네이버 예약도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 주문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맛으로 홍보하는 닭강정집이 있어 찾아가 봤는데요. 저는 커피랑 홍시 크림치즈 맛 반반으로 한 마리를 포장했고 가격은 2만원입니다. 먼저 커피는 의외로 매운데 마치 코피코 사탕 같은 에스프레소 맛이 나더라고요. 코코넛 가루에 찍어 먹으면 매운맛도 중화되면서 궁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홍시 크림치즈 맛 역시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놀라웠는데 달콤한 홍시 맛도 나면서 크림치즈 맛도 나서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는 맛이었어요. 흔한 맛이 아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벤이나 만석 닭강정보다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강릉중앙시장의 먹거리도 몇 가지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곰돌이 왕만두입니다. 왕만두는 하나에 1,500원, 굴림만두는 한 팩에 5,000원으로 저는 한 입에 쏙 들어오는 굴림만두를 고기와 김치 반반으로 구입했어요.
받자마자 하나씩 먹어보고 나머진 숙소로 포장해 왔는데 만두피 얇아서 속이 다 비치는 거 보이시나요? 한 입 먹어보니 속이 꽉 찼고 김치는 살짝 매콤해요. 고기만두도 내용물 실하고 맛있어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먹으면 딱이더라고요. 만두 좋아하신다면 강릉 중앙시장에서 곰돌이 왕만두는 꼭 들려보세요. 그리고 시장에 처음 가신다면 김치말이 삼겹살도 맛있는데 하나에 6,000원으로 꽤나 뚱뚱해요. 어묵 고로케도 맛있는데 하나에 3,500원으로 치즈랑 땡초 추천드립니다. 시장에서 나오면 월화거리가 펼쳐지는데 운이 좋으면 이렇게 공연도 하니 한번 둘러보세요. 특히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지면서 데이트하기 좋답니다. 지금껏 소개한 곳들은 모두 제2공영주차장에서 가까우니까 주차하고 편하게 다녀오세요. 이제 속초로 이동해 볼게요. 사실 몇 달 전 겨울에 이미 속초 여행을 하고 왔는데 제가 또 간 집은 어딜지? 첫 번째 또 간 집 바로 아바이 회국수입니다. 아침 7시부터 대기 명단 작성이 가능해서 일부러 속초에서 하룻밤 묵었어요. 사장님께서 입장하라고 전화 주셔서 식당 옆 공터에 주차해놓고 들어왔어요. 밑반찬과 국부터 나오고 두 번째 방문인 만큼 지난번에 먹어보고 더 맛있었던 회국수와 모둠순대를 주문했어요. 회국수 12,000원 그리고 모둠순대는 27,000원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테니 한 번 더 알려드리면 회덮밥이나 회국수에 나오는 회는 뼈가 있는 새꼬시인데 크게 거부감은 없는 정도예요. 회국수는 새콤달콤한 양념이라 이번에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테이블마다 순대도 다 드시길래 한번 도전해봤는데 일단 오징어 순대부터 먹어볼게요. 속엔 밥이랑 다진 오징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먹어도 충분히 맛있지만 같이 나온 무말랭이랑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아바이 순대는 이북식 피순대로 선지가 들어가 일반적인 순대랑은 조금 다른데 평소 선지를 먹지 않는 저도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2명이라면 회국수나 회덮밥 하나에 순대 하나 시키면 양은 딱 맞았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자신 있다면 7시까지 가셔서 원하는 시간대 예약 추천드립니다. 배가 불러서 지난번에 가지 않았던 아바이 마을도 한번 구경하기로 했는데요. 육교 따라서 걸어오면 갯배를 타는 곳도 나와서 건너편 마을까지 들어가길 원하시면 편도 500원이고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신기하게 사람이 직접 줄을 당겨서 움직이는 방식이었고요. 갯배의 출발 시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어느 정도 차면 운행하는 시기라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번 탑승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바이 마을에도 오버웨이시 있으니 속초만 가실 분들은 속초점 이용하세요. 아바이 마을은 규모가 아담해서 다 둘러보는데 30분 정도면 충분하고 간이해 수욕장도 있어서 앉아서 잠깐 쉬다가 가도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근처에 아바이 벽화마을도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차로 5분도 안 걸려요. 실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삶의 희망을 작가적 상상력으로 표현한 골목으로 벽화마다 따뜻한 유머가 느껴지기도 하고 절절한 그리움이 느껴지기도 해서 골목골목 구경하는 재미가 있으니 아바이 마을과 함께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간 집은 바로 마카오박입니다. 전날 새벽 6시부터 문자로 예약하는데 오후 2시 픽업에 성공했어요. 사실 지난번 방문 때 맛보기로 주신 휘낭시에가 정말 맛있어서 또 오게 된 건데 가격이 약간 올라서 6개 한 박스에 17,400원이었습니다. 클래식, 초콜릿, 호두, 코코넛, 크림치즈, 라즈베리로 하나씩 골랐는데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안 들어간 클래식이 제일 맛있어서 요건 꼭 드셔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초콜릿도 크게 호불호 없고 크림치즈는 그 부분이 약간 짭짤했습니다. 새콤한 라즈베리와 코코넛, 호두까지 본인의 토핑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렸다 살짝 녹여서 먹어도 정말 맛있어서 냉동실에 뒀다가 드시는 거 추천해요. 세 번째 또 간 집은 바로 코끼리 분식입니다.
마카오방 옆에 있는 꽈배기 맛집이니까 같이 들려서 맛보시길 추천드려요. 이번에 새롭게 도전할 음식이 있어 속초 중앙시장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원조 막걸리 술빵의 웨이팅이 엄청나서 옆에 있는 옥수수 술빵 한번 사봤는데요. 여기는 사이즈가 좀 작은 대신 3개에 5,000원입니다. 보통 바로 구입이 가능한 편이고 손바닥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콩도 이렇게 박혀 있어요. 사실 당일에 먹고 남은 건 쌓았는데도 빵이 마르거나 딱딱해지진 않았고요. 맛은 살짝 뭔가 떫은 쓴맛이 나서 맛 자체만 보자면 빵 자체는 원조 막걸리 술빵이 제 입에는 조금 더 맛있었는데 콩이 박힌 부분은 달달하니 괜찮았습니다. 대략 1시간 대기는 자신 없다면 옆집 한번 가보세요. 오징어회를 한번 도전하려고 오징어를 제일 싸게 파는 대일수산으로 향했어요. 소 사이즈는 2마리 만원, 중 사이즈는 3마리 2만원이었습니다. 저는 중 사이즈로 주문했고 즉석에서 이렇게 다 손질을 해주시니 굉장히 신선해요. 둘이서 먹는다면 중 사이즈 3마리면 충분하고 초장은 1,000원 내고 구입했어요. 오징어가 살이 탱글탱글해서 씹는 맛이 굉장히 좋았고 저는 초장 팔아서 듬뿍 찍어서 먹었지만 그냥 먹어도 전혀 비리지 않더라고요. 모둠회나 물회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오징어회랑 같이 드실 거 포장하셔도 되는데 대일수산에선 가성비 갑인 오징어회는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주차 정보 알려드릴게요. 주말은 속초시청 직원주차장이 무료 개방이니까 여기 한번 가보시고 자리가 없다면 시장 공영주차장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이번 강원도 여행에서 시간상 재방문하지 못했던 곳들도 꽤 있어서 지난번 영상 띄워드릴 테니 속초 2박 3일 편도 함께 봐주시길 권장드리고 이번에도 100% 내돈내산인 만큼 솔직하게 답변 드릴 수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